이제 이차함수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의 형태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y는 a의 x-p 제곱 더하기 q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더하기 c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붙여.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형태가 얘는 포물선을 그리거든. 포물선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포물선 그래프에서 잘 봐. 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꼭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축이라는 게 나오고 2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선대칭의 특징을 가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잘 봐.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부터 좀 살펴보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요 가운데. 요 가운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대칭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대칭축의 방정식은 y는 여기가 꼭지점 y가 아니죠. 미안. x는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돼요. 꼭지점의 x좌표를 대칭축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 일반형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일반형에서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의 2배 한 것분의 1차항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잘 봐. 결국은 꼭지점에 x좌표를 찾는 거니까 내가 a로 묶고요. 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가 a분의 bx가 되고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보시면은 요거의 절반 그럼 요거의 절반이 2a분의 b지 2a분의 b가 될 거고 요 2a분의 b의 제곱을 하니까 여기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거든. 그 다음에 더해준 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해준 만큼 빼준 거를 얘랑 곱해서 뒤쪽에다가 써주니까 원래 있던 c에다가 빼기 얼마가 되냐면 4a분의 b라고 이렇게 써져요. b제곱.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예쁘게 좀 다듬으면 a가 되고요. 괄호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더하기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얘가 0이 될 때가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그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죠. 자,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대칭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에요. 됐죠? 네,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는 거. 자, 그럼 대칭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잘 봐.
2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선대칭이거든. 선대칭. 그럼 선대칭이라는 점은 잘 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요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던 대칭축이라고 얘기했지. 대칭축. 근데 요거를 쌤이 그냥 편하게 A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A라는 숫자로 잡았다고 치면, 자, 선대칭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똑같은 Y값을 하나 딱 그렸을 때, 요 X좌표와 요 X좌표가 생기는데, 이 X좌표 대입한 함수값과 이 X좌표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어때? 똑같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런 다음에 대칭이니까 요렇게가 길이가 같고요. 여기가 딱 절반에 되는 수직 이등분이 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 가운데 기준점을 A라고 잡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A에서 X만큼을 더해준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의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A-X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즉 A라는 선을 기준으로 X만큼을 더해준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시게 되면 마이너스 X만큼을 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아,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 A 플러스 X라는 것과 그 다음에 F A 마이너스 X라는 요게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들을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요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얘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선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X는 A라는 선에 대한 대칭식. 되니?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요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2 플러스 x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같다가 성립한다면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그래프는 x는 요 자리 2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2라는 선에 대해서 보다 대칭인 함수 그래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3, 4차 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수투 가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제 뭐냐면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써도 돼요. 자, fx라는 식이 있고요. fx라는 식은 f 2a 마이너스 x와 같다. 이것도 똑같은 식이야. 되니 fx라는 식은 f2a 마이너스 x와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똑같은 식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얘도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도 선대칭을 나타낸다는 식.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요 f2 플러스 x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써드렸던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 라는 요 식과 뭐가 똑같은 거냐면 fx는 f4-x와 똑같은 식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요거랑 요거가 똑같이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얘는 x는 2라는 선에 대해서 보다 대칭이다 라는 거. 괜찮나요? 자, 요게 이제 선대칭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2차 함수에서. 니네가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수학투에서도 계속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54페이지 내용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인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다루는데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어떤 함수든 어떤 방정식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4차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뭐 미적분 가서, 기하 가서 뭐 여기서 나오는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뭐냐면 잘 봐. 방정식의 실근과 어떤 방정식의 실근과 그 다음에 함수를 대표하는 건 그래프죠. 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요 두 개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게 포인트야.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쉬운 거부터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배웠거든. 중학교 때부터.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 함수를 fx라고 하고 요 식을, 그 다음에 요 식을 gx라고 하면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요 점 있죠. 그죠? 요런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 교점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내가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냐?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잘 봐. 교점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fx도 만족하고 gx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내가 요 자리에 각각을 대입을 했을 때 등호가 어때야 돼?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럼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fx라는 것과 gx라는 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되는 건데, 자, 요렇게 쓰는 순간에 어떤 식이 되냐면 요 식은 얘도 1차고요. 얘도 1차죠. 따라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돼요.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즉 함수가 방정식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요 알파라는 것을 내가 요 x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f 알파라는 것이 g 알파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거에 따르면 방정식에서의 해는,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것은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값을 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x자리에다가 알파를 각각 대입했을 때 등호가 어떻게 돼? 성립하죠. 등호가 성립하니까 요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x는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x는 알파라는 것이 바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방정식과 함수를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결국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잘 봐.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2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gx가 있다고 해볼게. 자,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gx가 있대. 그랬을 때 내가 요거를 연립을 하는 거야. 두 개를 같다고. 자, 연립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얘가 함수니까 y는 fx라는 뜻이고요. 얘도 y는 gx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y가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같다고 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같다고 놓으시게 되면 fx라는 것이 되고 얘가 gx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진 거를 우리는 연립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시게 되면. 자,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가 2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 같은 경우가 이제 1차식이 되는데, 이 2차식과 1차식을 서로 연립을 했죠. 그러면은 요식은 몇 차 방정식이 될 거냐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왜냐면 2차항이 안 지워질 테니까. 따라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잘 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다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요 교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잡고, 요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잡고, 얘를 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색을 f라고 한다면 결국 결론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f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 요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즉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보면 그 x가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f알파랑 g알파랑 같고요. f베타랑 g베타랑 같다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이걸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실근을 몇 개 갖는 거야? 2개 갖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그 실근이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실근이 바로 교점의 개수와 같은 거고, 교점도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결국 교점과 실근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화를 시켜볼게요.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자, 요거를 이제 구조화를 시켜보면 어떤 식이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방정식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그래프라는 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실근이라는 것과 여기에서의 교점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실근이 2개가 나왔다.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연립을 했을 때 방정식이 실근이 2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교점도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근이 나왔다. 그럼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1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거든. 요거랑 같은 의미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교점이 1개가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내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2차 함수하고 있으니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가 되는데 직선을 내가 쫙 그릴 거거든. 근데 직선을 그릴 건데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야 돼? 하나밖에 안 생겨야 돼. 그럼 교점이 하나만 생기려면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이렇게 접하는 경우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접점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가 돼? 교점을 1개만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 2개를 연립했을 때 중근이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는 뜻은 교점이 1개만 생긴다는 거고, 교점이 1개만 생긴다는 건 2차 방정식에서는 바로 접점을 의미하는구나. 즉 접하는 선을 의미할 거다라는 거야. 됐죠? 같죠? 네. 접하는 점이고 만나는 점이죠. 교점은. 교점은 만나는 점인데 교점이 더 포괄적이죠. 교점이 더 큰 범위죠. 근데 이제 교점이 2개가 생기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는 통과하니까 요거 2개는 교점이 몇 개? 그냥 2개가 생긴다는 거고,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통과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아, 얘는 이쪽에서는 실근이 안 생겨요. 즉 실근이 안 생긴다라는 말은 교점도 마찬가지로 몇 개다? 0개가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이 0개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점이 2개가 생기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직선이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교점이 안 생기겠지. 그치? 그럼 교점이 안 생기니까 요 F라는 애와 G라는 애 2개를 같다고 했을 때 실근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은 자, 여기서 교점이 2개니까 이쪽으로 빼서 쓰시면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2개라는 거고, 따라서 실근이 2개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교점이 1개야. 교점이 1개라는 것은 결국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교점이 없어.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즉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된다. 됐나요? 요게 지금 말씀드린 그 박스에 있는 54페이지의 박스에 있는 그래프들의 내용과 같은 건데,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별표 5개를 치시고요. 결국은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잘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 풀기 전에 한 페이지 옆에 봐봐. 54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2차 방정식에서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서 축이라는 게 있고 직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축이라는 거, x축이라는 것과 직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똑같이 직선이에요. 똑같이 직선이란 말이야. 잘 봐. 이것도 직선이잖아. 근데 축도 어떻게 되냐면 축 같은 경우도 x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직선이죠. 알겠니? 얘도 직선이니까 결국 이거나 이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두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55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에서 괄호 2번이 있을 겁니다. 확인되시나요? 그 다음에 괄호 1번이 먼저 볼게요. 괄호 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한 거지. 두 개를 연립한 것에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쭉 밑줄 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연립한 것의 실근과 같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직선의 위치관계 별표 5개 치시고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이걸 확장을 좀 해볼게. 이게 이제 그럼 수능에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수학1, 수학2를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함수를 배울 거예요. 뭐 당장 수학원만 놓고 봐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수학2에 가시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걸 배울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2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얘기거든? 3차 함수 fx가 있어. 3차 함수 fx가 있고, 1차 함수 gx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fx라는 애와 gx라는 애가 교점이 두 개만 생긴대. 교점이 두 개.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면 3차랑 1차를 연립하죠. 3차랑 1차를 연립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3차 마이너스 1차가 0이다 이렇게 되거든? 넘기면. 그러면 3차 마이너스 1차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식은 몇 차식이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도 얘는 3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면 3개죠. 3차니까. 자, 1차는 몇 개? 하나. 2차는 몇 개? 2개. 3차는 몇 개? 3개. 4차는 몇 개? 4개.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어. 4차는. 그러니까 차수랑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근의 개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3차는 3개, 4차는 4개, 5차는 5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다항 방정식인데, 그러면은 얘는 최대 실근이 몇 개까지 생길 수가 있어? 3개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고 요게 1차 함수니까 얘는 직선이겠죠. 1차 함수니까.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교점이 3개가 생긴다.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직선을 내가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되게끔 하려면 뭐 대충 이 정도를 딱 그리시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딱 생기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교점이 3개가 생긴 거야. 됐니? 그러면 교점이 3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이 3차 방정식의 실근도 몇 개인 거야? 3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점 3개의 의미인 거야. 됐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점이 몇 개가 생긴대? 2개가 생긴대. 그럼 교점이 2개가 생긴다는 거는 내가 직선을 막 이었을 때 교점, 만나는 점이 2개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개만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얘는 여기를 하나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면 여기서 하나가 생기고 여기서 하나가 생겨서 교점은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밖에 없구나. 이게 교점 2개짜리구나. 그럼 교점 2개짜리는 결국 뭐 하는 거야?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통과하는 거죠. 됐어요?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통과하는 거야.
됐니? 근데 접한다라는 말이 아까 2차 함수에서 그대로 확장시키면 되는데 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접한다는 건 무슨 근을 가진다고요? 중근이요. 겹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건. 왜냐면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접해. 그러면 F라는 것과 G라는 것은 여기서 실근이 하나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것과 gx라는 것을 내가 같다고 놨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얘가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만 생긴다는 거야? 한 개만 생긴다는 거죠. 그럼 실근이 한 개 생긴다니까 결국 실근이 하나 생긴다는 말은 중근이 된다라는 말이고 중근이 된다는 건 결국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래프상에서는 결국 어떤 그림의 모양이 되냐면 접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접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무조건 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도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3차 방정식과 1차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라는 말은 결국 뭐와 똑같냐면 중근 하나와 방정식의 의미로 해석하면 중근 한 개와 그냥 실근 한 개. 교점이니까 실근 한 개를 갖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요게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거고 이 내용이 차수만 올라가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면 돼. 논리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은 만난다. 교점이 생긴다. 그 교점이 뭐라는 거야? 실근. 알겠니? 그 교점이 실근이 된다는 거고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건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교점이 세 개가 생긴다 그러면 실근이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교점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실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것만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잘 봐. 어떤 함수가 니네가 자 문제에서 만약에 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줬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기도록 뭐 범위를 정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니네가 그럼 실제로 풀어야 되는 즉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함수를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긴다는 거를 니네가 답을 푸는 과정에서 잘 해석을 하면 자 얘가 2차 함수라고 해볼게. 얘가 2차 함수라면 요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요 2차 방정식에 자 교점과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 실근이잖아. 그러면 실근이 몇 개가 생기도록? 두 개가 생기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잘 봐.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졌죠.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실제 계산은 뭘로 하겠다? 방정식으로 하겠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 단원에. 알겠니? 그래서 실근이 두 개가끔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아 실근이 두 개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하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 즉 이런 얘기야. 잘 봐. 밑에 4번 봐봐. 개념 체크 4번. 자, 개념 체크 4번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구랑 연립을 하냐면 누구랑 만나는 걸 비교하냐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k라는 거가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하래?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의 값과 범위를 정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이거 두 개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바보고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게끔 해야 되니까 얘는 결국 두 개를 일단 연립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해 보시면 이거랑 이거, y, 이거니까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같다라고 놓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x 플러스 k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싹 넘겨. 얘를 싹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되고 는 제로가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아, 서로 다른 무슨 실근? 두 실근과 같다. 이거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두 개를 가지게끔 해라.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게끔 하는 방법이 뭐다? 판별식 D가 절반을 자르시면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가 2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요게 2 플러스 k가 되고요.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k라는 값이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함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결국 답을 찾을 때 뭘로 찾아야 돼?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알았니?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거야. 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아, 한 점에서 만나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접한다. 그죠? 접한다. 이 말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걔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근? 중근. 그럼 걔는 판별식 D가 뭐인 거 찾으면 돼? 0이에요. 그럼 이것만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K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 알겠니?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안 만난다죠?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실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따라서 판별식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오케이? 됐습니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사실. 수능만 놓고 보면. 알겠죠? 자, 요거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문제 풀어볼 테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